오늘은 밥을 잘 안 먹는 아이, 어떻게 하면 밥을 잘 먹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사실 아이가 밥만 잘 먹어도 잘 늘고 잘 자기 때문에 육아가 한결 수월해지죠. 그런데 밥을 잘 안 먹는 아이, 상당히 힘듭니다. 배가 고프니까 자꾸 찡찡거리고 잘 놀지 않고 잘 자지 않고 하는 행동 패턴들을 보이면서 상당히 육아가 어렵게 느껴지고 밥 먹는 시간이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식습관은 사실 기질적인 문제도 있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먹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본능적으로 알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이마다 다른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기본 조건은 똑같아요. 밥을 잘 먹던, 잘 먹지 않든. 그래서 아이의 건강한 식습관을 성인기까지 가지고 가려면 부모님들께서 어떤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밥 잘 먹는 아이로 키우는 첫 번째가 부모님의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밥을 아이가 잘 먹지 않는다. 그리고 아이가 편식이 심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 부모님의 식습관부터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에서도 아이들이 편식이 심한 아이들이 있어요. 유독 편식이 심하고 아이들이 조금만 자극적인 맛을 느끼거나 익숙하지 않은 맛을 느끼면 그대로 구역질을 하거나 토해내거나 기침을 하거나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끝내는 부모님의 식습관이 아이에게로 온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이가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과일을 잘 먹는데 누구만 과일을 잘 먹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서도 줘봤는데 맛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제가 과일을 잘 먹지 않거든요. 제가 좀 편식이 심하거든요. 제가 김치 향을 싫어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아이의 식습관은 부모에게서부터 물려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유식을 시작할 때부터 아이와 똑같은 재료를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었었어요. 만일 그날 재료가 당근, 오이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반찬을 저희 부부도 같이 함께 먹었었어요. 왜냐면 아이는 음식 재료의 향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엄마가 먹는 반찬을 같이 먹고 있구나. 엄마가 먹는 식재료를 나도 함께 먹고 있구나. 엄마 아빠가 아삭아삭 정말 즐겁게 먹고 있구나. 먹고 싶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야 본인들도 먹게 되고 먹는 것에 있어서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부모님께서 그런 맛에 대한 경험들, 그리고 보는 것에 대한 경험들, 향에 대한 경험들을 주지 않으면서 아이가 편식하지 않고 크기를 바라는 건 너무 과한 욕심 아닐까요? 이호식 시기까지는 어쩌면 먹는 반찬이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는 죽의 형태로 먹고 저희는 고형분의 형태로 먹기 때문에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유아기가 되었을 때는 아이가 저작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먹는 식재료와 아이의 식재료가 같아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은 기름진 음식들을 마음껏 먹으면서 아이는 따로 식판에 아이만의 건강한 음식을 담아주면 과연 그 아이는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첫 번째를 부모님의 식습관을 먼저 올바르게 형성하고 아이도 부모님도 같은 음식을 먹어라 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희 아이는 저희와 같은 음식을 먹고 있고 저희 부부도 식습관이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정말 먹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로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께서 의외로 허용적인 태도로 양육을 하다 보면 먹는 것에 있어서도 상당히 허용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아이가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이건 먹고 싶어 했을 때 식사 시간 전에 간식을 어느 정도 주는 건 괜찮지만 수시로 제공하는 것은 아이의 배를 불리는 일이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미 난 배가 부르고 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먹지 않는다고 하면 간식을 끊어라 라고 하는데
사실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단어일기는 상당히 단호한데 먹는 것에 있어서는 칼같이 끊기기 힘들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키우기 전까지는 잘 먹지 않는다 라고 하면 밥 주지 마, 버려. 그 시간에 안 먹으면 버려야지. 하루 종일 굶겨버려. 그래야 밥을 왜 먹어야 되는지 알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를 키우니까 이거라도 안 먹으면 내 아이가 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헛배를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아이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일단 아이가 아침을 먹지 않았다. 그러면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실컷 뛰어놀다 와요. 아이들은 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노는 것에 집중하면 또 배고픈지 몰라요. 그래서 노는 것에 집중하다가 아이가 배가 고프겠다, 허기가 지겠다 하는 시점에 후다닥 집으로 달려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간식을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엄마도 아이랑 같이 있다 보면 내가 배가 고프지 않을까? 이걸 또 챙겨줘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놀고 신나게 뛰어놀다 보면 엄마도 잠시 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아이도 심심하지 않기 때문에 간식을 찾지 않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가 간식을 찾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 경험들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간식을 먹었을 때는 배가 쉽게 꺼졌지만 밥을 먹으니까 배가 오래도록 부른 경험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간식을 먹었을 때 채워지지 않던 허기가 밥을 먹으면 채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습관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면 그냥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겠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간식을 끊으세요. 아예 밥을 치워버리세요. 먹이지 마세요. 하루 동안 굶겨버리세요. 이런 처방은 저같이 마음 약한 부모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일단 간식을 끊기가 너무 힘들다, 밥을 주지 않는 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정하셔서 놀고 밥 먹고 놀고 밥 먹고 한 2주 정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하루에 3끼를 먹여야 된다는 강박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성인들도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배가 부른 사람도 있지만 2끼를 먹어도 충분히 배가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4끼를 먹어야 배가 부른 사람이 있고요. 이건 사람마다 타고나는 배꼴의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아이는 똑같은 식사 환경과 나의 양육 태도를 키웠는데 하루 3끼를 먹어내는 아이가 있을 거고요. 어떤 아이는 2끼밖에 못 먹는 아이가 있을 거예요. 이건 나의 잘못이 아니라 아이가 타고난 기질적인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끼를 다 먹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아이는 아침을 먹었다면 점심때는 좀 건강한 간식, 배를 불리시는 간식으로 대체를 하고 저녁을 조금 일찍 먹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아이가 아침을 먹으면 점심을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을 안 먹으면 저녁을 먹고. 그래서 점심때는 항상 고구마나 감자, 계란, 브레드, 요플레 이런 좀 배가 부를 수 있는 건강한 간식들과 야채를 준비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거의 3끼를 꼬박 먹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이렇게 일정하게 어떤 시간에 먹는 경험을 하고 배가 부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먹는 양을 조절하고 커가면서 먹는 양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심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내가 하루 3끼를 밥으로 꼭 먹여야겠어 라는 강박에 조금 벗어나시면 아이도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더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 3가지의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3가지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즐거운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즐거운 경험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이들은 어떤 행동이든 즐거워야 합니다. 즐겁지 않으면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 대부분은
식사 시간에 즐거웠던 경험이 없었던 아이들이에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밥을 잘 먹지 않으니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먹였다거나, 그리고 아이가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며 늘 실랑이를 했다거나 했던 경험들이 있으면 아이들은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은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은 아이가 먹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더 많은 것을 강요하게 되고 아이는 계속해서 뒷걸음질 치면서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조금은 식사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고, 그래, 우리 아이는 배꼽이 작은 아이야. 잘 먹지 않는 아이지? 그래, 먹고 싶을 때 실컷 먹으렴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아이는 부담 없이 식사 시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다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새끼를 다 꼽아 챙겨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는 식사 시간이 즐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가 먹고 싶은 만큼, 원하는 만큼 먹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